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욱군입니다. 6월 11일 오후 12시 26분 됐네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어떻게 돼가느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냥 사그라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부정선거 이슈가 더 이렇게 막 확대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사그러드는 느낌이에요. 근데 아직은 모르죠.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하루 만에. 또 요즘은 세상이 막 옛날에는 열흘 걸릴 일이 지금 하루면 다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런 면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예측과는 또 다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야 무식한 사람이니까 예측하는 게 맞으면 더 이상한 거죠. 네, 그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도 그 예측을 하면 잘 안 맞는데 이 무식한 욱군이 예측한 게 맞으면 더 이상하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예측했던 거는 이제 그 부정선거 쪽이 더 유력하다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정치권이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여러 쪽에서 지금 유튜버들도 그렇고 부정선거 이슈보다는 그 재판 이제 연기, 사법부의 항복, 쪽팔리다, 사법부가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쪽에서 지금 대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를 쭉 보니까. 거의 총공세를 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제 예측과 다른 건데,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 신분을 얻기 전부터 그쪽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갖고 재판을 항상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어 왔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너무 간단치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쪽은 별로 희망이 없다라고, 희박하다라고 저는 봤는데, 지금 이 애국 우파 진영이 하는 이제 전투들을 보면은 지금 그쪽에다가 세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력을. 저는 오히려 부정선거 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사법부를 건드리냐, 또 사법부 니네는 뭐냐, 니네는 왜 알아서 배를 깔고 눕느냐. 그러니까 배를 까는 게 아니라 이제 배를 까고 눕는 거죠. 왜 그러냐, 이쪽에 지금 집중 포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제 예측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다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은 승산이 없다고 봤어요. 그게 제 예측하고 다른 거죠. 이제 제가 무식하니까 제 예측이 맞으면 더 이상하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무식한 욱군이 정치를 해석하는 거죠. 지금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튜브가 그런 건데, 그런 의미는 있겠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가 정치를 점점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죠, 이게. 저는 좀 의외였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잘난 체 하는 욱군입니다. 캐릭터예요. 이 머리가 좋으니까 또 금방 배우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이제 그야말로 1.23 이후였으니까 딱 6개월 된 거예요. 6개월 남짓 됐는데. 관심을 가지니까 금방 알게 되는 게 있겠죠. 잘난 척하는 욱군입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새로운 걸 막 알게 되는 느낌이에요. 이것 봐라, 저쪽에서는 뭔가 여기에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역풍이 생각보다 훨씬 셀 수 있다라는 거를 이쪽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이쪽이 맞다면 이쪽에도 승부를 걸어볼 만한 거죠. 저는 이쪽에서는 승산이 별로 없다고 봤거든요. 여기 포기하고 부정선거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봤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나 보수 우파들이 하는 거는 지금 주로 거기에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재판을 왜 자꾸 연기하냐? 왜 재판을 안 받으려고 하냐? 받아라. 이제 이쪽으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공수가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내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근데 또 거기다가 판이 깔려 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임에도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끄집어 내려가지고 탄핵해가지고 소추해가지고 뭐 헌법재판도 받고 지금 뭐 재판도 받고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전례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명분상 이재명 당선자가 대통령 신분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하면은 그 폭풍이, 그러니까 반작용이 너무 센 거죠. 그런 걸 제가 놓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힘들다고 봤는데, 왜냐면은 이재명 당선자는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 정도 능력을 발휘했는데, 대통령 권한까지 이제 손에 쥐었으니, 뭐, 이건 뭐, 아예 이쪽은 뭐, 길이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게, 공수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재명 당선자도 오히려 과거보다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을 때 핸디캡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권력도 생겼지만, 권한도 생겼지만. 그럼 제 생각보다 그 핸디캡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국민들은 나 대통령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64%가 지금 재판 받아라라고 하는 거는. 예, 그렇더라도 제 예측에 왜 제 생각에는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무식한,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판결 자체가 또 이상하게 나올 텐데,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전혀 좀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봤는데, 아니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아주 총공세예요. 이쪽을 마치 될 것 같이, 예, 이 공격이 먹힐 것처럼 아주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그거 참 궁금합니다.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부정선거에 관해서,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그 정치에도 관심 없는 놈이 9년 전부터 미국 그 트럼프가 갑자기 그 당선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정치에 먼저 관심을 조금 가졌죠. 뭐 그래봐야 조금이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될까 이러게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죠. 그때 남의 나라 일이니까 유튜브 때문에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이 우파 쪽이 보수 우파, 그러니까 애국 보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애국 보수들이 왜 부정선거 이슈에 침묵을 할까? 지금 황교안 전 총리 빼고는 거의 정치권이 부정선거 이슈는 안 건드리고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뭐 어떤 언급도 안 하고 계시고요. 김문수 후보도 갑자기 지금 거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고.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문수 후보가 만났었다는 얘기도 유튜브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건 제가 진위를 모르겠는 게, 유튜브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중복되게 이제 확인이 되면, 아, 이게 실제로 있었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 군데서 딱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는 유튜브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도 가짜 뉴스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봐야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아, 이게 사실이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는 좀. 지금은 뭐, 모든 방송이 다 그래요. 이제 거짓말이 막 섞여 있어요. 지금 모든 방송에.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는 사람이 그것을 잘 가려야 돼요. 그걸 가리려면 여러 가지를 다각도에서 그 얘기하는 걸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을. 이쪽 것만 보면은 뭐 그냥 저쪽 거짓말까지 섞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것만 들으면 그거 같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진실을 알 수 없으니까 여러 개를 막 다 이제 다각도에서 이제 뭐 저쪽 편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편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야 이제 대충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영상을 한번 보긴 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예. 그걸 갖고 거짓말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만났다는 사실 갖고는. 그러니까 뭐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근데 사실은 이 전쟁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대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칼을 사용하지 않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동맹국으로서 미국 편을 들게 된 거고요. 동맹이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제 예전에 미국 측 입장에서는 동맹이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동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뭐 강하다든가, 뭐 아주 중요한 동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힘이 없으면 동맹이 돼도 그냥 뭐, 별 힘이, 보탬이 안 되니까. 힘도 강하고, 이제 정말 강력한 동맹, 뭐, 제일 중요한 동맹국, 뭐 이런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뭐 미국의 동맹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도움이 될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중에 하나가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그만큼 힘도 강해졌고요. 군사력,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군사력은요, 저는 뭐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한 세계에서 한 6, 7위 정도로 봤었는데, 근데 유튜브에서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또 설득력 있네. 이렇게 이제, 세계에서 한 6, 7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5년 전에.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난 뒤의 상황을 보니까 저는 그때 러시아가 세계 2위 군사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면 세계 2위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6위지만. 그런데 막상 전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물론 뭐 이제 원조국들이 있지만 뒤에서 도와주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투력이 약한 나라인데 뭐라 그러죠? 군사력이 약한 나라인데, 아니 그 세계 2위 군사 강국이,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한 3일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그 전쟁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바로 한번 뻑 때리면 그냥 우크라이나 꽤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더니 지금 치고받고 난타전이에요, 지금 몇 년째를. 그런데 제가 그때 알게 됐죠. 아, 군사력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 생각이니까 또 저 또라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뭐 제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2위라고 봐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뭐 제가 고려하는 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그 애국심, 그러니까 군인으로 참가해서 전쟁을 치를 때 그 어떤 강력한 정신력, 애국하는 마음,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엄청 강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군인들이 그걸 알게 됐죠, 제가. 다른 나라 군인들도, 우크라이나도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군사력보다도 국민의 정신력 이런 거, 애국심 이런 거. 우린 뭐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이렇게 나면 힘든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있고, 우리나라 군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예비군이고 뭐 그런 정신력이 엄청 강하죠, 애국심이. 그걸 고려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현대전에서 이 컴퓨터나 뭐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 30년 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이제 게임 나왔듯이 그런 게임하는 능력이 이제 이 전쟁에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막 전자장비도 다루고 뭐 맞추고 그런 거 뭐 다 비슷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모의 훈련하면 우리나라 잠수함이 뭐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하는 이제 그런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뭐 완전히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거짓말일 이유가 별로 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감안했을 적에는 이제 그런 능력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능력은 세계에서 완전히 사기 캐릭터들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있잖아요. 뭐 한국이 다 휩쓰니까요. 너무 압도적이다 자기가 실력이. 그러면 현대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첨단 그 무기들을 사용할 때 전부 그런 능력이 중요한데 뭐 드론도 뭐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종 능력 같은 게 한국인이 뭐 완전히 사기캐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 머리 좋은 uk군이 잘난 체 하는 보니까 6위가 아니라 2위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 그때 뭐 붙으면 유튜브에서 독침 전략이다. 중국이 당연히 이기겠지만 세계 3위니까 당연히 이기겠지만 니네들도 결국 병신된다. 우리는 죽지만 뭐 우리는 그게 독침 전략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붙으면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아요. 다이다이 쪼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국도 이제 그걸 대충은 아니까 함부로 못 건들 거고요. 어차피 전쟁이 잘 안 나겠죠. 세니까 서로 세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할 일은 없으니까. 중국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국민성 자체가 저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이제 너무 세니까 지들도 아니까. 붙었다가는 오히려 지들이 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다음에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력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도 잘 만들죠. 뭐 배도 잘 만들죠. 미국에서 꼭 필요한 것들 다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 현재 2025년 현재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이 어디냐? 우리나라일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 무식한 웃군의 생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겠구나. 이제 근데 이 전쟁은 그런 어떤 군사력이 충돌하는 전쟁이 아니고 미국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전쟁은 어찌됐건 전쟁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망해야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정도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참전을 한 거죠. 어쩔 수 없죠. 그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동맹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전을 한 건데 뭐 참전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 벌써 우리나라에도 손을 뻗치고 있으니까 부정선거는 미국에서 했던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지금 하는 거는 막 부정선거, 언론 조작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뭐 돈으로 하든 뭐 사람을 뭐 써서 하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제가 보기엔 한 8년 전쯤에 이제 그거를 알고서 이제 이 중국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구나. 그게 참 공격당하고 있구나를 알기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슬쩍슬쩍 이렇게 방송사 같은 걸 장악하니 CNN을 장악했으니까요. 그 CNN이 이상하게 트럼프한테 말도 안 되는 불리한 그 내용만 뉴스로 내보낸 거죠. 처음에는 트럼프도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얘네. 그렇지 않았었으니까, 예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확실치는 않은데. 짐작해보건데. 그러니까 트럼프도 처음엔 당황했겠죠. 이게 뭐 하는 짓, 이게 왜 이러지, 이 방송이? 그냥 객관적으로 해야 될 방송이. 예전엔 그래 왔었는데. 그건 이제 중국이 개입했다는 뜻이고, 이제 그걸 나중에 트럼프가 알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짓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겠죠, 이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또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라는 이제 그런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또 중국에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보기. 그러니까 이제 주로 미국이 사용한 거는 중국의 경제를 흔드는 경제를 흔들어 놓으면은 제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뭐 미국의 전략이 있겠죠. 그럼 쟤네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방송 장악하고 뭐 정치권도 막 세력을 뻗쳐가지고 포섭하고 해가지고 중국한테 유리하게 막 또 그 선동을 일으키고 막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막 그런 이제 전략을 쓰니까 전술을 쓰니까 전략 전술을 쓰니까 중국이 이것들 봐라 뭐 이랬겠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 뭐 어떡하냐. 그러고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군사력으로 갑자기 뭐 폭격을 할 수는 없으니까 명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럼 니네가 그걸 써?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한 게 제가 보기엔 이제 경제를 갖고 좀 흔든 것 같아요. 뭐 나름 방법이 있겠죠. 뭐 중국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뭐 포섭할 수 어차피 전쟁이니까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포섭하든가 뭐 중요 인물들을 포섭을 하든가 뭘 어떻게 하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관세 갖고 자꾸 중국을 공격한 거예요. 중국의 경제를 자꾸 공격한 거죠. 그때 뭐 그래갖고 저기 화웨이도 망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 핸드폰 회사도 미국 거 못 쓰게 하고. 예.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 전체적인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참전하고 참전 안 할 수가 없었고 지금 그래서 부정선거는 이제 그 저쪽에서 이제 중국에서 자주 쓰는 이제 그 방법이었죠. 부정선거. 그걸 이용해갖고 나라를 벌써 트럼프도 그것 때문에 한번 바이든한테 밀려가지고 진짜 대통령이었는데 아닌 걸로 돼버려가지고 예. 그런 저쪽에서 전략 전술을 쓰니까 예. 진짜 자칫했으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안 나타났으면 미국 넘어갈 뻔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미국이 질 뻔했죠. 중국한테 제가 보기엔. 그럼 중국이 세계 유리 먹고 중국식으로 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거죠. 저는 뭐 그걸 원하지는 않는데 중국이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미국이 하는 스타일이 훨씬 더 정당하고 수긍할 수 있는. 당연히 뭐 지네 나라 이익을 챙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자기네 나라 이익을 챙기면서도 다른 나라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입장은 완전히 개무시. 이거는 그게 약간 중국식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건 뭐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거는 싫으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마음에 들죠. 그런 면에서. 예. 아이고, 당연히 트럼프가 애국심 갖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 애국심은 애국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동맹한테도 그 신의를 지키고. 예.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트럼프.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김문수 후보나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기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괜한 말이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인이 99명이 90명이 뭐 체포가 됐다 뭐 그런 뉴스가 잠깐 나왔었는데 근데 저쪽에서는 그건 뭐 허위 보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정황상 그거는 허위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자료 화면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도 다 조작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저런 걸 다 고려해 보는 거죠. 이걸 조작했을까 아닐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그게 묻혔어요. 그럼 이제 지금만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꾹 다물어 버리시고 그러면 이제 그 추측에는 이제 이 무식한 옥군이 추측을 해보고 근데 맞겠습니까마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지금 본 전쟁이니까 그 전쟁에서 미국이 꼭 반드시 중국을 이겨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그 전쟁이 워낙 중요한 전쟁이 됐구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혈맹이니까. 같은 운명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한테. 중국이 이겨버리는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거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우선은 지금 그 부정선거 만약에 그때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90명이 잡혀갔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중국을 압박하는 데 사용하려고 지금 아직 오픈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고 김문수 후보도 만약에 며칠 전에 만났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 이제 여태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뭐 한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한테는 이제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한테는 그 내용을 얘기했을 수도 있죠. 이제 미국과 모종의 그 거래가 있었고 이제 사실은 지금 거의 같이 참전해서 지금 전쟁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는 지금은 아직은 건들 때가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죠, 제가. 예, 무식한 옥군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